안녕하세요. 알았죠? 이 책이에요. 책 가져가세요. 옵션 갔나? 왜 걔들이 안 오지? 오신 분들은 이거부터 써주세요. 다 옵션이 있나? 지훈이랑 같이 안 왔어? 지훈이랑 같이 안 왔어? 또 놀고 있나? 한 시간 늦게 올라가 또? 분명히는 왜 안 오지? 나 출석 불러볼게요. 여기는 왜 안 오지? 3, 4, 5. 시험인데 왜 안 오지? 뭐가 문제인 거지? 왜 전달이 안 되지? 원치영, 이상민, 윤호, 재원이, 현준이? 안녕. 책 하나 가져가라. 책 안 가져간 사람 없지? 가져갔네. 발열책 돌리고 있지? 이리하지 않겠지? 아이고. 자. 재원이, 지영이, 상민이, 윤호, 재원이, 현준이. 봅시다. 오늘은 방학과 고생 많으셨어요. 재미없는 거 하느라. 오늘도 재미없는 건데 재미는 없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 1페이지 볼게요. 1페이지. 톡을 보내놔야겠다. 호기, 지훈이 어디니? 호기 집요하게 어디니? 아, 나한테 어제 인사했는데 호기 왜 안 오지? 자고 있나? 아픈가? 누구지? 이거 옆에다. 정시영 어디니? 있지? 줌을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그래, 안 들어오죠. 보자. 1페이지 볼게요. 마이크 빼도 되겠지? 어차피 얘들 안 들어왔으니까. 말했다시피 방학 동안 어려운 거 재밌게 잘했고요. 또 지금 재미없는 건데 여기는 쉬워. 근데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예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올 거지만 내신에서는 어차피 1단원밖에 안 나오니까 모든 문제들 다 화학 방정식 양수법을 낼 수는 없단 말이야. 시험도 내줘야 돼. 그래서 보통 30문제라면은 한 8문제, 10문제 정도는 여기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지금 나와봤자 2점짜리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게 다 화학이잖아. 그래서 모든 과목은 초반에 자기 과목이 잘 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화학의 유용성. 화학의 유용성. 화학이 이만치 잘났다. 인류를 위해서 이만치 공헌을 했다라는 거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뻑인 내용이에요. 아니구나. 글 써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얘들 다 5층에 있는 거 아니야? 5층에 또 누구 있었니? 몰라? 호기야, 책 가져갈래? 뭐 아주 기록이 되겠지. 모르겠어. 봅시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9세기 이후로 지나오면서 이제 많은 과학들이 발달을 했죠. 발달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의학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 뿐이네. 다행이다. 19세기, 18세기 이후로 지나오면서 산업혁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농사만 짓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 맨날 하루 종일 밖에 있어야 되는데, 산업혁명 지나오면서 이제 기계들을 많이 발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여가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할 시간이 많아지냐면 애를 생산할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많이 태어나. 그러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19세기 이후로부터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여가 시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애를 많이 낳게 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식량 문제인데 식량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화학 비료의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옛날에는 식량 문제, 산업혁명 이전에 농업을 지을 때에는 화학 비료라는 게 없었어. 그냥 인분 같은 거. 근데 사람들이 똥을 싸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 내가 아무리 똥 싸는 담당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양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하루 종일 똥만 쌀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한된 천연 비료에 의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분 쓰다가 뭐 수똥 같은 것도 쓰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 농업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만들었다? 인공 비료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인공 비료를 만들어야지 식량 문제가 해결되냐? 비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질소가 들어있거든요. 비료엔 질소가 있는데 이 질소라는 애는 무엇을 만드는 재료가 되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디까지냐? 쇽 여기까지겠지? 생명체 내에서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체,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생명체들이 잘 자랄 수가 있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게 질소다라는 거죠. 지방이랑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필요 없어. 왜냐면 C랑 H랑 O로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단백질은 기본 구조에 N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이 외에도 황이나 인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필수적인 거는 질소다. 그래서 이 질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질소가 어디에 많이 있어? 우리 주변에. 공기에 많이 있거든요. 공기의 질소가 78%예요. 78% 정도 있는데 이 질소 기체는 얘네들이 다 알겠죠? 삼중결합하고 있잖아. 질소와 질소가 세 개의 손으로 서로 끈끈이 잡고 있단 말이야. 이 결합을 깨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얘들은 반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과자 봉지에 들어가 있는 기체가 질소 기체죠. 다른 물질과 다른 애들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 기체를 넣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애는 반응성이 없어서 동물들도
78% 정도 있는 질소를 들이마시긴 해요. 들숨 때. 들숨 때 산소만 들이마시는 거 아니거든. 산소랑 질소랑 다 들이마셔. 근데 날숨 때 들이마신 걸 다 내뱉는단 말이야.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이렇게 이파리가 있으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기공이 있죠. 기공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인데 이게 이제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벌어졌다 오므려졌다 하면서 공기를 들이마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질소 들이마셔요. 들이마시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애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얘를 재료로 다른 물질로 바꾼 다음에 얘를 써먹을 수 있겠지. 근데 얘를 안 써먹는단 말이야. 못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들이마신 다음에 다 내뱉어.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호흡으로는 질소를 내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질소를 어떻게 하냐? 옛날에 독일에 똑똑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버라는 분. 하버라는 분이 사실은 이거는 하버씨가 엄청나게 인류애가 넘치셔가지고 내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썼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왜 이거를 만든 거냐면 이 당시가 세계 1차 대전 때였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이셔. 그럼 뭐겠어? 질소가 또 뭐 있냐면 폭탄의 주 재료가 되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폭탄에 필요한 필수 원소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독일의 높으신 분이 이분한테 내가 폭탄이 필요한데 이거 좀 만들어줘 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거긴 해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된 거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개발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주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근데 받긴 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개발한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 이 암모니아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 얘는 물에도 잘 녹거든요. 얘는 물에 잘 못 녹잖아. 무극성 분자니까. 근데 얘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서 뭐가 되냐면 암모늄 이온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이온이니까 암모늄 이온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반응성이 좋아. 그래서 얘를 재료로 가지고 무엇을 만든 거냐면 비료를 만든 거지. 비료를.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하버가 무엇을 만들었다?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라는 포인트가 한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 조건. 문제를 풀다가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상온 1기압에서 만들 수 있다, 만들어낸다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조건은 상온 절대 못 일어나요. 1기압 절대 못 일어나.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못 일어나고요. 조건은 뭐냐면 고압, 고온에 촉매까지 있어야지 일어나. 반응 잘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까지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촉매가 되는 애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산화철이 있죠. 이런 애들의 촉매 하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저 암모니아 생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로 와서 한번 교재를 읽어볼게요. 슈로로. 오늘은 쉬우니까 천천히 가요.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수소랑 이제 반응을 시켰어.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하버 보슈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에는 고온, 고압, 촉매까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기압 절대 못 일어난다고. 0도씨, 25도씨 절대 못 일어난다고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 이 질소 비료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냐면 저기 써있는 암모늄 이온 혹은 질산 이온이 있습니다. 얘네가 있어야지만 어디로? 식물들이
뿌리로 얘를 흡수하는 거야. 뿌리로. 뿌리를 통해서 식물들이 흡수를 합니다. 그럼 얘들은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들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물들이 이 질소를 가지고 단백질을 막 만들어내니까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었다라는 게 이제 여기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쭉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쭈르륵 읽어보시면 돼요. 살충제, 제초제 사용. 그래서 다른 해충들이 먹어서 없어지는 양을 줄인 거지. 그 대신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늘린 거고요. 그다음 비닐이 등장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비닐하우스 등장한 거지. 그러니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다른 작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식량 부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나와요. 얘만 보시면 돼요. 넘기면 의리 문제가 있죠. 의리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천연, 합성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특징들 구분하는 건 너무 중학생들 기술과정 문제잖아. 합성 섬유의 특징, 천연 섬유의 특징 이런 거는 중학생들 기술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뭐가 천연 섬유고 뭐가 합성 섬유인지는 아셔야겠죠. 천연 섬유는 대표적인 게 면, 마, 비단. 근데 비단이 뭐냐면 실크예요. 실크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한자로 하면은 견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도 천연 섬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죠. 실크도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뭐가 나올지 몰라. 문제에서. 어쨌든 같은 말이니까 아무거나 쓴단 말이야.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천연 섬유는 뭐가 좋냐면 일단 물을 잘 흡수해. 흡습성이라고 합니다.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뭐에 많이 쓰냐면 속옷에 많이 써요. 왜냐하면 속옷은 우리의 피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렸을 때 잘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비닐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땀이 막 차가지고 끈적끈적하고 기분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흡수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속옷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질기지가 않고요.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쉽게 달아 그 대신 질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 뭐 양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그래서 어쨌든 양털을 깎아. 그럼 엄청 뚱뚱한 양털이라도 몸집이 크더라도 깎으면은 기르는 데 시간도 있잖아. 그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많이 증가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옷감으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머지 부족한 사람들은 빨개 벗고 다녀.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든 거냐면 합성 섬유를 만든 거야. 그래서 합성 섬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와 폴리아크릴입니다. 잠깐만 다시. 나일론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의 합성 섬유다라는 거야.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도 사실은 진짜 엄청 이게 미국의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건다. 그 회사 이름 까먹었고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회사가 엄청난 인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입혀야지 하면서 옷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뭐냐면 전쟁 때 만든 거야. 전쟁 때. 전쟁 때 미국이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누구랑 싸우고 있었니?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잖아. 진주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뭘 필요로 했냐면 낙하산을 필요로 했단 말이야. 낙하산. 근데 옛날엔 낙하산을 뭘로 썼냐면 비단으로 썼었어. 비단.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고급진 옷감으로 비단을 썼었잖아. 막 부자들만 쓸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전쟁 나가면서 일회용으로 쓰는 낙하산을 썼다니까? 부자였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단으로 낙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낙하할 일이 많은 거야. 미국이 일본에 뭐 공격하고 막 여러 가지 공격하고 하면서 그래서 회사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살 테니 낙하산으로 쓸 수 있는 재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거죠. 부탁을 한 거지. 그러면서 나일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낙하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전쟁이 끝났어. 그럼 더 이상 미국은 낙하산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돈줄이 끊긴 거야. 창고에 재고에 엄청 많이 남았단 말이야, 나일론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옛날에 스타킹은 뭘로 많이 썼냐면 면으로 많이 썼어요, 면. 면 스타킹. 양말 재질 같은 걸로 스타킹을 만든 거야. 그럼 스타킹 봤니, 얘들아? 신어봤어? 너는 신어볼 일 있을 거야, 이제. 대학교 가면은 장기자랑 할 때 남자들은 뭐 하냐면 여자는 꼭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걸그룹 춤 한번 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좀 슬슬 연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스타킹을 신는 일이 그때 있을 거예요. 한번 신어보시고 만져보면은 지금 스타킹은 얇고 잘 늘어나잖아. 근데 양말 같은 재질은 두껍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나일론 스타킹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린 거죠. 그리고 또 떼돈 벌었죠. 부자가 되신 거죠. 잘 골라야 돼. 저런 거 한번 개발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뭘 팔아볼까? 아무튼 이제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 들어봤니?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터는 원래는 지금은 그 말로 많이 써요. 폴리에스테르. 아니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는 폴리에스테르.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 너무 사람이 많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중고 그 시스템 633 이 시스템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다 교과 과정도 일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영어 교육하는 거 있잖아. 주입식 교육하는 거, 리딩, 라이팅 이런 거에 막 그렇게 막 주입하는 거, 문법 강조하는 거 그런 게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일본 시스템 가져왔는데 그런 용어 같은 것도 학술 용어 같은 것도 어디서 가져왔겠어? 일본에서 가져왔겠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시는 아니지만 발음을 잘 못해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에스터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데 이렇게 발음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써요. 에스터 이렇게 쓰는데 오늘 에네르기파 들어봤어? 에네르기파? 못 들어봤니? 드래곤볼 안 봤어? 미안. 이게 에스테르 이렇게 읽는 거야 일본 사람들. 에네르기파는 뭐냐면 이거예요. 에너지파인데 드래곤볼에서 이제 에네르기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프로공 같은 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에네르기파 이렇게 하는 거야. 발음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했는데 요즘에 요드 그다음에 뭐 아밀라제 이런 것들 다 바꾸잖아. 그게 다 일본식 발음이어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밀레이스, 뭐 리파제도 라이페이스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얘도 이제 폴리에스테르에서 폴리에스터로 바꾸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폴리에스테르랑 같은 말이고요. 미국에서는 폴리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이렇게 한다. 근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가장 널리 쓰인다. 가장 널리 쓰인다. 그래서 와이셔츠, 양복, 그리고 다양한 옷에 보면은 100% 면이 아닌 티셔츠 이런 게 아닌 거에서는 거기 옷가면 그 뒤에 섬유 표시를 보면은 폴리에스터가 일부분은 다 들어가요. 뭐든지 100% 되는 옷은 없거든요, 요즘에는.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옷감들을 섞어가지고 실을 이제 옷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면은 폴리에스터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를 보시면 되고 이 외에도 뭐도 많이 쓰냐면 커튼 이나 카펫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 자꾸 웃는 거야? 웃기게 생겼니 내가? 정말. 그러면 합성섬유는 왜
뭐가 없을까? 흡습성이 왜 없을까? 왜 흡습성이 없을까? 여기도 지금 안 써있네. 흡습성이 없고라고 써있죠? 흡습성이 왜 없을까? 합성섬유는 재료 때문에 재료. 재료가 뭐야? 화석 연료를 원료로 했기 때문이죠. 화석 연료는 석유, 기름이잖아. 물과 안 친해. 그러니까 그 원료로 만든 합성 섬유는 당연히 물과 안 친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료 문제. 일단 얘네들이 천연섬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성섬유다라는 거. 보통 폴리가 들어가면은 합성섬유고요. 한자로 되어 있고 한 글자로 되어 있으면 천연섬유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화석연료, 석유로 만든다라는 거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석유랑 옷감이랑 매칭을 못 시킬 수 있는데 석유로 만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낱개로 이제 개별적으로는 나일론은 최초,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는 널리라는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잘 안 나와 사실은. 나와봤자 식량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주거. 주거는 나 진짜 할 말이 많아. 아니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내 한풀이야. 나는 30살이 넘어가고 하면은 막 사회적으로 막 인정받고 막 그런 생각 있지 않니? 막 20대보다는 30대 되면 안정적이고 엄청난 위치에 있고 막 그런데 내 친구들 봐도 맨날 막내고 어디 들어가도 막내고 막 그러더라고. 왜 하냐면 주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가 살 곳이 없다니까? 내 집이 장만하기 너무 어렵다고. 옛날에 조선시대 유튜브로 봤는데 조선시대에 평민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80평 정도래요. 난 평민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너무 슬프잖아. 지금 자취방이 지금 월세고 몇 평이냐? 10평인데 그럼 내 집이 8개가 있어야지 평민이 되는 거잖아. 너무 슬프다니까. 그래서 한풀이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그래.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럼 양반들 집은 어땠을까? 양반들 집은 그러면 160평, 150평 됐을까? 근데 사극을 봐도 마당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높이 막 정자도 있고 막 집안에 막 그러잖아. 그래서 주거 문제 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일단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 포인트인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밑에가.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철. 지구에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뭔지 아니? 철이에요. 철이야, 철. 근데 그게 핵 쪽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철과 니켈이. 근데 지각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썼던 도구의 재질이 뭐야? 돌이죠. 석기시대. 그 다음에 썼던 게 뭐야? 청동이죠. 그 다음에 쓴 게 뭐야? 철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썼던 건 있어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장신구로 썼던 거. 금이랑 은 썼어요. 금이랑 은이랑 동은 철보다는 더 적게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을 왜 먼저 썼을까? 걔네들은 반응성이 없어요. 산화환원 반응 배웠던 사람 있겠죠? 근데 그때 금속의 반응성을 보면은 철이 아니라 백금, 은, 구리는 반응성이 없는 쪽에 속한단 말이야. 철은 비교적 반응성이 높아. 그래가지고 땅 지표에 철이 있으면은 얘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의 형태로 만들어. 얘가 있는 거지. 얘는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철이 아닌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의 강도라든가 철의 성질을 가지지 못해. 왜? 철이 아니니까.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재련을 해서 철로 만드는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금, 은, 동보다는 늦게 사용을 했던 건데 철의 재련. 그래서 이 철광석을 가지고 코크스와 함께 가열을 하면은 단단한 내구성이 뛰어난 철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을 했다. 단단한 집들을 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세 개야, 세 개. 아이고. 일단 여기 산화칼슘이라는 생석회에다가 무엇을 섞으면 지점토를 섞으면 점토라고 할게요. 얘가 뭐가 되냐면 시멘트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모래, 자갈, 돌 이런 것들을 섞으면 뭐가 되냐면 콘크리트가 되죠. 콘크리트. 여기다가 철근을 섞으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주고 얘를 지울 거야.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마. 얘를 지우고요. 얘를 지워요. 그럼 일단 얘가 뭔지는 알아야 돼. 시멘트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서 A가 시멘트이다 라고 물어보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변화되는 거 알아 이렇게 노르셔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 생석회에다가 점토를 섞은 거다. 그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을 섞은 게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속에 철을 넣은 게 철근 콘크리트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고요. 그냥 가볍고 단단하다 이 정도. 알루미늄이 재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유리. 유리는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산화규소 원료. 이산화규소 원료. 그거 왜 나올 거 없어요. 이산화규소 원료. 쭈르륵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쭈르륵 보시면 되고요. 아, 얘 해야 된다. 스타이로폼. 스타이로폼도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니 너는 진짜? 안 하지. 스티로폼이라고 하지. 옛날에 처음 학원 강사를 할 때 고등학생들을 못 가르치잖아. 경력이 없으니까. 20살 초반, 아니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 때. 그때 이제 어디를 갔냐면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에 갔단 말이야. 과학 시험 이렇게 해주는 와이즈맨이라고 들어봤니? 아무튼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애들한테 이제 스티로폼으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티로폼 하니까 애들이 쌤 스티로폼 아니거든요. 스타이로폼이거든요. 요즘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얘도 이름 바뀐 거야. 스티로폼이 원래 그거 발음이었는데 일본식 발음이어가지고 스타이로폼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단열재라는 걸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온도를 유지하는 실험을 많이 할 거예요. 세포 키우는 거나 나는 이제 생물 전공이니까 세포를 키운다거나 그런 때 이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얼음을 넣어가지고 어디에다 스타이로폼 박스에다가 그래서 좀 가난한 실험실에서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스타이로폼. 온도 유지 잘 안 돼요. 단열재긴 한데 그렇게 막 정밀하게 온도 유지는 안 돼.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대학교 실험이니까 뭐 나도 되겠지 뭐. 그래서 스타이로폼 하는 거고요. 페인트는 그냥 미관상 이뻐 보인다라는 거. 이뻐 보인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스피린과 페니실린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최초라는 거. 최초. 최초의 의약품 아니야.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야. 합성. 인간들이 만든 합성.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만들었냐? 살리실산에다가 무엇을? 아세트산을 합쳐요.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이 아세틸살리실산의 상품명이 아스피린인 거야. 아스피린. 그래서 진통해열제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얘 부작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이거를 드셔요. 아프지 않은데. 왜냐면 뇌출혈 방지하려고. 아,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 뇌졸중. 혈전이 안 생기는 거잖아. 혈액 응고가 안 되니까 혈액이 굳지 않아가지고 혈전이 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은 혈관들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씩 드시긴 한대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실린이 얘도 최초야. 근데 최초의 항생제죠. 생명과학 원 선택한 사람 있니? 생명과학 원 하면은 페니실린 많이 나올 거예요. 1단원에서 실험할 때 귀납적이랑 연역적 실험 방법 탐구할 때 얘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플레밍에 이제 연구한 거.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그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생제니까 항생제는 이거는 화학적인 건 아니고 생물적인 건데 항생제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냐면 세균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아이고, 박테리아. 그래서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는 못 죽인다라는 거. 이건 화학적 건 아니고 생물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풀은 곰팡이에서 발견을 했고 감증 이용된다. 근데 얘는 뭐가? 최초의 항생제라는 타이틀이 좀 더 중요하다.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의약품. 거기에 얘도 알아두시긴 해야 돼요. 아세트산과 살리실산 합성해가지고 아세틸살리실산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끝.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나 오늘 외워야지! 하루 딱, 2시간 딱! 다 외웠어. 이제 안 봐야지? 이게 절대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외워야지가 아니라 읽어봐야지. 하면서 하루에 10분씩 맨날 읽어보세요. 하루하면서 똥 싸지 않나? 똥 쌀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하잖아. 그때 이 책 들고 가가지고 하루 똥 싸면서 읽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 되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자주 읽어보면은 머릿속에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지가 아니라 자주 보면은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화학의 유용성이 끝났거든요. 끝났고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6페이지의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보죠. 시작. 누가 안 온 거지? 아, 지윤이랑 시영이 안 왔지?
첫째 봅시다. 45분이네. 그냥 일찍 쉬어버리자. 일찍 쉬고 일찍 시작하자. 또 탄수화물 했다가 끊기면 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분별 중에서 무엇을 분류를 했냐면요. 질소를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질소랑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억은 질소가 맞고 그 다음에 관은 화학 변화죠. 메테인에서 수소로 물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학 변화 맞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합성은 식량 부족 문제를 기하는데 해서 했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인류의 주거 문제 기여한 건축 재료로 일단 철이 대량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강도가 높아서 건축물에 활용이 되었고요. 이 철근을 어디에 넣냐면 콘크리트 속에 넣었죠. 그래서 철 콘크리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3번 화학의 일상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옳은 것은 수소와 질소를 암모니아 합성했고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고 구기인이 생기지 않고 폴리에스터 옷감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타일폼 같은 단열재 사용해서 추운 결을 할 수 있었다? 다 맞죠? 그래서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쉴게요. 지금 47분이니까 57분간 쉴게요.
윤호야.
1분 시작해요. 했어. 네. 봅시다. 5페이지. 보면은 분자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먼저 분자식 한번 볼게요. 화학식부터. 됐나? 일단 이제 볼게요. 화학식에는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전자점식, 구조식. 전자점식은 일단 지금 안 할 필요 없고요. 뭐 할 거냐면 나머지 4개 한번 해씩 볼게요. 얘는 분자식이거든요. 분자식. 그냥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자의 개수를 표시를 한 게 분자식이야. 근데 여기에 있는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와 산소의 개수를 일정한 비율로 바꿔. CH2O 이렇게 만들어버린 화학식이 실험식입니다.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일정한 비율로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실험식인데 실험식과 분자식으로만 물질들을 표현을 한다면 너무 헷갈리는 게 많아. 왜냐면 이 같은 실험식을 가진 게 얘뿐만 아니라 얘도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얘도 실험식이 얘거든요. 그럼 이렇게 실험식으로 쓰면은 이 물질인지 포도당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실험식은 잘 안 써요. 실험식 어디에 쓰냐면 일단 금속,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 나타낼 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성 비율, 그래서 질량비 구하는 문제 풀 때 사용되는데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물질 나타낼 때는 금속이나 이온 결합 물질 나타낼 때 쓴다. 그 다음에 이 분자식도 간단한 거 쓰지. CO2 같은 거, H2O 같은 거. 근데 이 분자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같은 분자식이더라도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C 2개, H 6개, O 하나. 이러한 분자식을 갖는 물질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물질과 이러한 물질이 있거든요. C 2개, H 6개, O 하나. C 2개, H 6개, O 하나. 똑같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나타낸다면 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러한 작용기를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나타내주는 시성식을 많이 씁니다. 작용기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이 시성식이에요. 그리고 구조식은 구조 결합선을 나타내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C, O,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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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얘는 이 C2H5OH의 구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선까지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다. 이런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탄소화합물 볼게요.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뭐냐면 탄소 원자가 메인이 되어서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그다음에 인 이런 것들을 붙여내는 물질들이 탄소화합물인데 탄소화합물을 어디에 쓰냐면 일단 식품에는 탄단지, 영양소들이 사용이 되고 의류에는 여러 가지 옷감 등에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탄소화합물 합성 섬유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탄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천연 섬유 같은 경우에도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 섬유만 탄소화합물은 아니다. 발음이가 안 되네 나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탄소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무엇을 재료로 만드냐면은 화석연료를 재료로 만들죠.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탄소화합물이고요. 생활용품, 뭐 합성 세제라든가 고무, 화장품 이런 것들도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쓰임새는 엄청 많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있죠. 아 얘는 내리는 게 아니구나. 얘로 내리는 거구나. 왜 안 내려가나 했네.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문제에서 풀었을 거예요. 원유 분류, 원유 분별 증류 하는 거. 그래서 일단 포인트를 잡으면 원유는 탄소화합물인데 혼합물이야, 혼합물.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분별 증류하면 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원유는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죠. 얘를 분류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석유가스,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원유를 분별 증류했어. 분별 증류해서 얻은 등유,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얘도 혼합물이에요. 얘도 혼합물이야. 친절한 문제는 여기에다 끓는 점을 줄 거야. 끓는 점 뭐 마이너스 뭐 5도에서 뭐 마이너스 뭐 영상 5도 막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이 범위로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혼합물이야. 모든 물질은 하나의 끓는 점을 가지잖아. 한 물질은. 근데 범위로 되어 있대.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혼합물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탄소의 개수로 나누는데 탄소가 적을수록 위에서 분류가 되고요. 분리가 되고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래에서 분리가 돼요. 탄소의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분자량이 크다라는 거겠죠. 탄소가 많으니까. 그럼 무겁다라는 거지. 무거우면은 끓는 점이 어떻겠어? 높겠죠. 끓는 점이 높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부분은 아래에서 분리가 되고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위쪽에서 액화가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액화가 된다라는 거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분자당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디에서?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 아니 아래쪽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탄소가 많은 게 여기 있거든요. 탄소가 많은 게 탄소가 많은 게 아스팔트, 찌꺼기. 예. 그래서 탄소가 많을수록 아래에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탄소화물 중 나프타는 여러 가지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지금 나프타만 나와 있고 휘발유가 안 나와 있는데 휘발유랑 보통 나프타를 묶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지금 휘발유랑 나프타랑 안 묶었죠. 이렇게 나눠진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거지. 일단 첫 번째는 원유는 혼합물이고요. 원유를 분리해서 얻은 얘네들도 다 혼합물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 그 다음에 탄소 개수 적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외우자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외워야 돼. 근데 수업 문제 안 나오는 거 굳이 외울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넘겨. 그럼 이제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얘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통합과학에서 1단원에서. 그래서 탄수화물의 기준이 되는 애는 이 탄소죠. 탄소는 몇 번이냐면 6번입니다. 얘는 2주기 14조 관소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말은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홀전자가 4개라는 거죠. 홀전자가. 홀전자는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몇 번의 결합을 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는 탄소 원자끼리 결합해서 다양한 길이와 구조,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사슬 모양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친 모습, 가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사이클로 연결이 된 거죠. 고리 모양이죠. 고리 모양. 그다음 탄소와 탄소끼리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끼리 삼중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나눠지는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탄소 이게 유기화학 파트거든요. 화학화수 유기화학 파트가 거의 메인이었어. 저 때는요. 옛날 때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보자면
얘랑 얘랑 같을까 다를까? 얘랑 같을까 다를까?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에요. 이 이중결합의 위치로도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중결합이 유무로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의 위치로도 같은 물질, 다른 물질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얘랑은 같을까? 얘랑 같을까? 지금 이중결합이 어디 있냐면 여기랑 여기 있어요. 같을까 다를까? 얘 두 개는 같아요. 같아요. 뒤집어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같은 모양이야. 근데 얘랑은 뒤집어가지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요리조리 돌려봤자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 되는 거죠. 얘는 다른 물질, 같은 물질. 그럼 얘랑은 뭐가 같은 물질이냐면 얘랑 같은 물질이겠죠. 얘랑 같은 물질이겠지. 얘를 이렇게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결합의 위치로도 또는 삼중결합의 위치로도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다양하다. 이 탄소화합물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게 뭐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 여기도 지금 다 수소를 갖다 붙여도 이중결합이 있는 거 하나 있으니까 같은 수의 수소가 붙을 거란 말이야. 같은 수의 탄소와 같은 수의 수소가 붙었기 때문에 얘와 얘는 분자식이 같겠지. 같을 거야. 분자식이 같은데 다른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얘와 얘는 이성질체. 얘와 얘는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이성질체야.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 물질인 거야. 성질이 다른 물질. 그래서 분자식은 같지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는 이러한 성질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렇게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럼 탄소화합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탄화수소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들 같은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네이밍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얘는 뭐의 개수에 따라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냐면 탄소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만 할까? 탄소가 하나는 메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탄소가 하나고 나머지 다 수소를 붙인 애를 뭐라고 하냐면 메테인이라고 하죠. 메테인. 이렇게. 메타. 그 다음에 탄소가 2개인 거를 에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가 2개고 나머지에 수소를 붙인 애를 에테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탄소가 3개인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가 3개고 나머지 수소가 붙은 애를 프로페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4개인 거를 부타라고 하는데 그래서 탄소가 4개고 수소가 다 붙인 물질을 뷰테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얘를 뭐라고 붙었냐면은 부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탄가스가 뷰테인이에요. 뷰테인.
그 다음에 5개인 거는 펜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펜타키를 많이 들어봤죠? 그 펜타예요. 그래서 얘는 펜테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개인 건 헥사라고 해요. 그래서 헥세인이라고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법이 다르고요. 얘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름법인데 여기에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용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워도 되죠? 관용법은 그냥 2개만 해. 탄소 1개, 2개까지만. 그래서 1개가 있는 애들은 폼 뭐 어쩌고 저쩌고 포름산, 포름알데하이드 이런 물질들 애들은 탄소가 1개다. 그 다음 탄소가 2개일 때에는 아세트 어쩌고 저쩌고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애들 탄소가 2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탄화수소가 나와 있죠. 이름만 듣고도 알 수 있어. 누구랑 누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탄소와 수소로만.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볼게.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 비교해 볼게요. 일단 얘 이름 뭐야? 메테인이죠. 아까 했죠? 메테인은 탄소화합물일까? 탄소화합물일까? 너무 쉬워서 대답할 것 같지가 않니? 맞아요. 그럼 탄화수소일까? 맞지? 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될 에탄올, 알코올이죠. 술이죠. 그럼 얘는 탄소화합물일까? 탄소화합물이에요. 탄화수소일까? 아니야. 왜? 산소가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뻐지기 위해서는 얘를 많이 먹어야 돼요. 미초? 이런 거. 그 있잖아. 10초 물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피부가 이뻐진대요. 그래서 얘는 탄수화물이니? 맞아요. 탄화수소야? 아니야. 왜냐면 산소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지막.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탄소화합물이니? 아니에요. 탄소화합물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야.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는 누구로만 되어 있어? 탄소로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탄화수소도 아니겠죠. 이렇게 구분 지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탄화수소, 그 중에서 탄화수소를 볼 건데 탄화수소는 다 화학원을 한 번씩은 돌렸나? 처음인 사람. 그래?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어요. 탄화수소는 일단 다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 그냥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아. 잘 안 녹는데 어쩌다가 진짜 물에 녹더라도 얘는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안 된다고. 왜냐면 다 뭐하고 있으니까? 공유결합하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돼. 그래서 비전해질이야. 비전해질. 만약에 우리 녹더라도 비전해질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성, 염기성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산성은 뭐가 있어야 돼?
H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있어야 되고 염기는 OH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온화가 안 돼. 비전의 질이야. 그러니까 중성입니다. 물이 녹더라도 중성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가나다 해가지고 탄화수소 하나,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그 다음에 에탄올 하면서 뭐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얘는 탄화수소니까 산성도 염기성도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은 무극성 분자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뭐냐면 연료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연료로. 그래서 대표적인 연료가 뭐가 있냐면 LNG. 여기다 써야겠다. LNG. 그 다음에 LPG. 대표적인 가스 연료점. 그 다음에 CNG. 너무 이제 LNG, LPG만 나오니까 CNG까지 나와버려요. CNG까지. 됐죠? 그래서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등이 있고 원유의 주성분이고요. 완전 연소 하면이야. 가정이거든요. 완전 연소가 다 된다? 아니야. 완전 연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완전 연소를 한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데 완전 연소가 되는 게 있어. 누구냐면 메테인이야. 완전 연소 되는 게. 얘는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만들어지냐면 매연, 일산화탄소가 절대 안 만들어져. 왜냐면 완전 연소만 되니까. 그러면 매연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일산화탄소도 나쁜 거죠. 그럼 나쁜 게 안 만들어진대. 우리한테 좋니 안 좋니? 좋아. 그래서 얘는 친환경적인 연료다라고 말하거든요. 친환경적인 연료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연료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문제 나온다면 메테인이 많이 나와요. 거진 50%는 메테인 나오고 에테인 잘 안 나오고요. 얘네들 물어본다면 LPG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얘도 마찬가지로 탄화수소의 탄소수가 많을수록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끓는 점이 1개일 땐 이거, 2개일 땐 이거, 3개일 땐 이거, 4개일 땐 이거죠. 점점 높아지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궁금한 거 없죠?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 알코올은 탄화수소에 몇 개 이상의 1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는 거를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알코올은 OH가 1개만 붙어 있다는 절대 아니에요. 1개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2개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애? 얘. 2개 붙어 있잖아. 그 다음에 3개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얘. 하나, 둘, 3개. 이렇게. 그래서 봐주시면 되죠. 1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2개 붙어 있을 수도 3개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에탄올. 다들 좋아한단 말이야.
왠지 모르겠지만 다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에탄올. 요즘 많이 쓰죠? 뭐에 많이 쓰냐면 소독용 의약품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에도 많이 쓰냐면 음료에도 많이 만드는 재료가 되죠. 음료. 그 중에서도 주류. 소주나 맥주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이고요. 얘는 완전 연소하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지. 뭐냐면 일단 에탄올만 따로 보자면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얘도 물에 잘 녹지만 뭐가 아니야? 전해질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중성입니다. 산도 염기도 아닌 중성. 그래서 중성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담을 하자면 요놈 메탄올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공업용으로 많이 써요. 공업용.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죠. 근데 메탄올이 어차피 알코올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알코올이래 이러면서 얘를 조금씩 물에 타드셨어요. 근데 얘는 조금만 먹어도 최소 실명이에요. 많이 먹으면 사망에도 이르게 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메탄올은. 메탄올은 싸잖아. 편의점 가면 1,400원이면 사잖아. 굳이 메탄올을 살 필요는 없지. 얘 드세요, 얘. 맛있어요. 드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딱히 뭐 없고, 얘 이름도 알아두세요. 하이드록시기 OH.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딴 거는 딱히 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밖에 탄수화물이 등등등등등 쭈르르륵 나와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설명이 빈약해지는 이유는 뭐겠어?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시험에 어디까지는 잘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잘 나와요. 얘까지. 그래서 카복실산도 약간 좀 자세인데 그렇게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일단 카복실산은 뭐냐면 아까 그 탄화수소에 탄소 원자에 이 카복실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카복실산이에요. 카복실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면 아세트산이죠. 아까 내가 관용법에서 아세트라고 하면은 탄소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라고 했죠. 탄소 2개. 그래서 이 탄소 2개 들어가기 때문에 아세트는 카르복실산이기 때문에 아세트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때 이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에요. 식초의 주성분. 어는 점이 몇 도냐면 16.6도예요. 그래서 차가운 상태의 그 아세트산은 얼어 있어. 그 얼어 있는 아세트산을 뭐라고 하냐면 빙초산이라고 하거든요. 빙초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의약품에도 쓰고 염료에도 쓴다라는 건데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애는 일단 얘도 물에 잘 녹아요. 아세트산만 따로 볼게요. 얘는 카복실산의 특징이 아니라 누구의 특징이다? 아세트산의 특징이야. 아까 알코올에서 누구의 특징이었어? 에탄올의 특징만 했죠? 그 에탄올의 특징은 알코올의 전체 특징이 아니라 에탄올의 특징이고 얘도 일단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죠? 1학년 때 배웠잖아. 얘는 뭐다? 산성 물질이에요. 이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세트산은 에탄올의
산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에탄올에서 내가 작년에 고1 나랑 같이 했던 애들 중에는 산화환원을 내가 지금은 산소와 전자로만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내가 뭐도 알려줬냐면 수소를 잃고 어둠에 대해서 산화환원도 알려드렸거든요. 기억은 안 나겠죠? 수소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수소를 잃어야지 산화야. 여기서도 수소를 잃었어. 몇 개? 2개 잃었어. 그래서 뭘 만드냐면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수소가 6개였는데 수소가 4개로 바뀌었지. 그래서 알데히드로 바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화가 또 돼. 이번에는 산소를 하나 얻어. 산화죠. 그래서 CH3, COOH가 된다. 이 아세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얘가 산화가 되어야지만 아세트산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잘 봐야 돼. 가, 나, 가, 나의 산화로 가가 생김. 우리 문장이 있어. 많이 틀리니? 많이 틀려? 틀리죠. 뭐가 바뀐 거야? 나와 다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에탄올의 산화로 아세트산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또 사담이지만 이 과정 때문에 먹어봤니 혹시? 술? 뭐 가족끼리 먹을 수 있잖아. 먹어봤지? 먹으면 아프잖아. 머리가 지끈지끈 하잖아요. 속도 안 좋고.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이 알데하이드라는 건 또 옆에서 하겠지만 얘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얘를 간에서 해독을 하는 게 얘로 만들어 주는 거야. 간에서. 어디 포인트가 웃긴 거야? 지금 내가 맨날 웃긴 건 아니죠? 웃기게 생긴 것도 아니지? 원래 표정이 그런 건가? 그래 그래. 얘 넘어가야지. 알데하이드. 근데 이제 알데하이드 볼게. 알데하이드. 얘는 똑같이 탄화수소에다가 뭐가 붙어 있는 거? 알데하이드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포말데하이드가 나오는데 아까 폼. 얘는 탄소가 1개일 때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가 1개인 알데하이드다. 얘는 접착제의 원료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있냐면 병원 냄새라고 좀 흔히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생물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했었거든요. 뭐냐, 해부학 실습? 나 저 병원에서 실습할 때도 그 병리과 들어가면 이제 조직 검사할 때 그 검체들을 담아두는 액체가 얘야. 포말데하이드. 그래서 그 냄새가 엄청 지독해요. 지독하고요. 그래서 얘는 독성 물질이고요. 당연히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세집증후군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세집증후군에 많이 이용이 돼요. 그리고 얘는 물에 잘 녹지. 얘는 흑성 물질이잖아요. 알죠? 그래서 얘 물에 잘 녹아요. 여기 썼다고 알데하이드는 모두 물에 잘 녹는다? 아니라고. 얘만. 모든 알코올은 다 물에 잘 녹을까? 모든 알코올은 물에 잘 녹을까? 아니야. 알코올도 물에 안 녹는 알코올도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만, 아세트산만, 폼알데하이드만 이라는 거 한정적인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알코올도 보면은 본체는 뭐야? 알코올의 본체는
탄화수소야. 탄화수소에 뭐가 붙은 거야? OH가 붙은 게 알코올이잖아요. 탄화수소라니까? 탄화수소 원래 물에 안 녹아. 근데 얘는 왜 물에 녹냐면 탄화수소가 크기가 작아서 얘의 힘이 더 센 거지. 근데 탄화수소가 엄청 커봐. 막 C100, 뭐 H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봐. 근데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미한 거야. 근데 이때는 물에 안 녹게 되면 알코올이 되는 거죠. 모든 알코올은 물에 녹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주시고. 케톤 젤 안 나와. 그래도 확인해야죠. 케톤 뭐가 있다? 케톤기가 있다. 케톤기. 여기 에스터랑 그거 빠졌구나. 케톤기. 케톤기는 아세톤이 대표적인 물질이죠. 아세톤. 그래서 어떤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 CO 라는 구조물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매니큐어 제거제. 여자들이 많이 쓰겠죠. 매니큐어 제거제 많이 사용이 된다. 어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톤 특징 생각해 주시면 되죠. 증발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 낮고요. 그 다음에 냄새 지독하고요.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번에는 범위가 넓은 내용인데 외울 게 많지만 포인트 잡아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탄소화합물에서는 원유, 분별 증류했던 거 부분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에서는 무극성 분자다. 물에 녹더라도 중성이다. 그 다음에 이름 몇몇 굳이 몰라도 되고요. 알아두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에서는 에탄올이 좀 더 집중적인 건데 걔는 물에 잘 녹고 중성이다. 그 다음에 걔를 산화시키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아세트산이 만들어진다. 아세트산은 카복실산이고 산성이고 물에 잘 녹는다. 라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폼알데하이드는 일단 물에 잘 녹는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키토는 없어요 별로. 됐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생활 속에 탄소화합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 문제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수르륵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는 뭐가 있냐면 포도당. 여기에 화학식 잘못됐죠? 붙여주세요. 12. 그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다. 그다음 탄소화물의 주성분이다. 그다음에 아스피린 아까 했죠.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의 반응 합성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아세트살리실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천연 섬유인 면마 얘도 탄소화물이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인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도 탄소화물이다. 천연이라고 다 탄소화물이 안 된다. 탄소화물은 다 인위적인 거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얘네들도 석유로 만들어진 거잖아. 석유로, 화석연료로. 근데 그 석유도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로 만들어진 거니까 얘도 어차피 천연이에요.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플라스틱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으로 나눠지죠. 열 가소성은 열을 가하면 쉽게 변형이 되는 거. 그래서 편의점에 도시락 뚜껑 그런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이겠지. 근데 중국집 그릇 이런 애들은 열을 가하게 되면은 검게 그을려지지만 모양이 변하진 않잖아. 그게 열 경화성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양이 쉽게 변해지기 때문에. 근데 열 경화성은 모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슈르륵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슈르륵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몇 페이지니? 7페이지 1, 2, 3번.
쭉 풀어보세요. (11페이지) 맞지? (11페이지) 그럼 (12페이지까지) 푸세요. 나랑 왜 페이지가 다르지? 처음이 11페이지가 아니었고 3페이지였나 보구나 그러면. (5번까지) 풀었어? 일분에 풀어볼게요. 대학이 나오네. 살 빼야지. 나 뚝배기 비우는 거 아니지? 너는 뭐 들어갔나 봐. 다 했어? 볼게요.
탄소 원자 원자전자 4개 맞고요. 얘는 달라. 탄소수가 많아지면 높고요. 탄소수가 적으면 낮아. 그러니까 얘는 일반화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종류가 많은 까닭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다음 탄소의 존재량이 많은 원소가 아니죠. 철이 많죠. 탄소 원자는 여러 종류의 원자들과 안정한 공결을 형성한다. 그래서 기억 리을입니다. 그다음에 2번. 원유에서 강하다. 보면은 위로 갈수록 어떻다? 끓는 점, 탄소수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한 개당 탄소수는 가가 가장 작은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가가 낮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LNG 주성분은 CH4. 그 다음에 술의 성분은 C2H5OH. 수입중후군은 HCOHO. 수출 주성분은 CH3COOH.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다음에 4번.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있죠? 봅시다. 가는 가정용 연료로 쓰인다. 맞죠? 가정용 연료로 쓰여요. 도시가스. 그 다음에 이동치사용. 얘들아 봐봐. 이동하기 쉬운 거는 고체일까, 액체일까, 기체일까? 기체 이동하기 편할까? 어려워. 왜냐면 부피가 너무 커.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이동하기 불편해. 그래서 얘는 기체잖아. 액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동용으로 절대 못 써요. 잘 못 써요. 절대까지는 좀 그렇다. 잘 못 써요. 근데 비교적 얘네들은 액화시키기가 쉬워. 그래서 어떻게? 부탄가스 이동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군대에서는 연료가 뭔지 알아? 고체 연료예요. 고체 연료. 요즘 니네 식당 그거 안 가는구나. 술집 못 가는구나. 요즘에 술집도 고체 연료 쓰는 데도 많거든요. 안주 이제 끓일 때 고체 연료를 이제 고체니까 부피가 작고 집기도 편하고 해가지고 얘를 이동할 때 편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이동시키기에는 편하다. 그래서 얘는 액체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쓰기가 편한 거지. 그 다음에 단은 추운 겨울에도 잘 기화되지 않아서 야외에서 연료로 사용될 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부탄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의심하니 지금? 왜? 못 들은 거 있어? 없어?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에테인 빠졌잖아. 에테인은 별로 특징적인 게 없어가지고 그거예요. 에테인 특징적인 게 없어가지고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메테인, 뷰테인, 프로페인,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거 외우시면 돼요. 됐죠? 플라스틱 볼게요. 플라스틱은 석유로 하는 거 맞고 금속보다 가볍죠? 가볍고 녹이 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기억디귿 리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냥 오늘은 어차피 다음 주에 그거 하는 거 알죠? 테스트 보는 거 알지? 8문제.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내용들 그냥 다 하루에 10분씩 읽어보세요. 다 암기해 와.
암기한 상태로 오세요. 다음 주.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끝. 들고 가야 좀 많이. 들고 가. 필요 없고 들고 가. 타임에 열리만 되는 게 있나? 없나? 있었다. 아니다, 없는 것 같은데.